핀란드 북부 도시 로바니에미. 뭐야? 왜 이렇게 줄이 그대로야?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김밥인지 뭔지 소문이 나서 한번 먹어보려고 했더니 에라이 안 먹고 말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핀란드의 한 도시에서는 식당으로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무언가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내용을 보아하니 김밥 식당으로 보이는 이곳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곳 식당 안에서는 밖에서는 알 수 없었던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날 핀란드의 한 김밥 식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엄마, 또 한국 음식이야? 할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혹시 전생에 한국 사람이었어? 왜 그렇게 한국 음식에 집착하는 건데? 우리도 그냥 평범하게 핀란드 가정식 먹으면 안 돼? 엄마는 심장도 안 좋으면서 자꾸 그런 고기 요리 먹으면 안 된다고. 그때 할아버지 이야기 못 들었어. 한국에 갔을 때 어떤 아주머니도 부정맥으로 실신했던 걸 할아버지가 겨우 조치를 취해서 살리셨다잖아. 그게 그렇게 위험한 병이라고. 엄마, 제발 조심 좀 해. 아직 딸에게는 한국 음식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 또한 언제부터인지 한국 음식에 미쳐서 직접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곳을 찾아다녔고 또 직접 먹어보고 심지어 만들어 먹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한국의 음식들은 삼겹살, 소갈비찜 같은 육류 요리부터 시작해서 김치찌개, 부대찌개와 같은 국물 요리까지 제가 한 번이라도 목격한 모든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모두 먹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딸이 저에게 전생에 한국 사람이었냐, 왜 그렇게 한국 음식에 집착하냐는 소리까지 하게 된 것이죠. 뭐 이유랄 게 있나요? 맛있으니까 좋은 경험을 한 이후로는 지속해서 그 음식을 찾을 뿐인 거죠. 딸은 아마도 제가 앓고 있는 부정맥 때문에 걱정이 많은가 봐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도 꾸준하게 해주고 먹는 음식도 제대로 가려서 먹으라고 했는데 계속 자극적이고 매콤한 음식을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한국의 음식 맛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어떻게 끊으라는 건지. 대신 운동은 꾸준하게 열심히 했지요. 사람이 궁하면 통한다고 했나요? 한식을 포기하지 못하지만 건강을 챙겨야 하는 저의 안타까운 현실에 극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습니다. 평소처럼 집에서 한국 음식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들을 찾아보던 중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특이하고도 아름다운 한국 음식을 발견했죠. 바로 김밥이라는 한국 전통 음식이었습니다. 동글동글한 모양의 하얗고 알록달록한 것이 먹는 음식인데 어찌나 이뻐 보이던지요. 그런데 그 맛도 생긴 것처럼 또 기가 막히는지 방송 출연자들이 그 음식을 한 입씩 먹어보고 눈알을 뒤집을 정도로 맛이 있나 보더군요. 하아. 저걸 보고 또 제가 김밥을 먹어보지 않는다면 아마도 속병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늘 그래 왔지요. 한국 음식에 대한 방송을 보고 먹고 싶은 음식을 발견하고 또 그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육류 요리 위주로 음식을 먹다 보니 성인병인 고혈압과 심장질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부정맥으로 쓰러졌을 때 저도 저였지만 우리 딸이 얼마나 놀랐는지. 엄마 죽는 줄 알고 자기 심장도 내려앉는 줄 알았다며 엉엉 울더라고요. 그런 딸을 위해서라도 제가 조금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김밥이라는 음식이 저에게 신의 한 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딱 봐도 건강한 음식처럼 보였거든요. 알록달록한 야채들 위주의 음식이었고 또 그 안의 재료들은 조금씩 변화를 주면 쉽게 질리지도 않을 것 같았고 제 취향대로 맛있게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밥이라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기로 결심했죠. 이미 한국 음식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세계 각지에 한국 음식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핀란드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헬싱키에 김밥을 판매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곧바로 준비를 마치고 헬싱키로 김밥을 먹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역시나 헬싱키의 김밥 식당에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김밥을 주문하여 맛있게 먹고 있었죠. 저는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해당 식당에서 김밥을 주문하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가 생각했던 맛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직접 먹어보지 않아도 방송이나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 혹은 완성된 음식의 외형을 보고 그 음식의 맛을 어느 정도 짐작해보고 느껴보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추측이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었기도 했고요. 더구나 한국의 음식이라면 거의 대부분 통달하고 있었기에 지금의 상황이 저에게는 다소 황당했죠. 솔직히 기대 이하였거든요. 감칠맛도 살짝 부족했습니다. 한국 요리하면 감칠맛인데 그런 게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죠. 어쩌면 제가 너무 자신감에 차서 거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요리를 좋아하고 더구나 한국 음식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안다고 저 혼자 착각을 하는 것일지도 몰랐죠. 분명히 이 식당도 저 이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런 식당을 차렸을 것인데 제가 너무 혼자서 막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입맛에 다 맞을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았죠. 하지만 그런 이해심보다 한국의 김밥이라는 음식에 대한 저의 욕망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워낙 한국 음식들을 취급하는 식당들이 많았기에 한 번의 도전으로 그 음식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핀란드 내에서 김밥을 판매하는 다른 곳이 없을까 하고 다시 한번 정보를 취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이곳 헬싱키에서 직접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정보를 얻기로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그 나라의 수도에는 최대한 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고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들도 대부분 존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노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헬싱키 사람들은 제가 조금 전에 식사해봤던 그 김밥 식당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곳의 사람들은 대부분 김밥은 저기에서 먹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다시 인터넷 게시판 같은 곳에다가 물어볼까? 아무래도 그 방법이 더 나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제 눈에 특이한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한 여성 무리가 길가에 앉아서 김밥을 먹고 있었죠. 포장용지를 보아하니 제가 먹은 식당에서 포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근처에 대형마트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한국식 김밥을 종류별로 여러 가지 판매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레카, 바로 그거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식당에만 김밥이 있을 리가 없잖아. 저는 즉시 김밥을 판매한다는 대형마트로 갔고 그곳에서 각종 종류별로 한국식 김밥을 구매해서 나왔죠. 그리고 저 또한 길에서 자리를 잡고 김밥들을 하나씩 음미했습니다. 원래 진정한 미식가들은 그리고 그 맛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 먹어보아야 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는 맛이 없는 음식도 맛있게 느껴지기 마련이니까요. 참치가 들어간 김밥, 고추장 불고기가 들어간 김밥 등 종류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확실히 아까 식당에서 먹었던 김밥보다는 훨씬 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조금은 인위적인 맛이 난다고 할까요?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김밥 역시도 저를 100% 만족시키지는 못했죠. 저는 계속된 실망에 혹시 방송에서 보았던 모습들이 모두 연출되거나 거짓된 상황들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 출연자들의 표정이 잊히질 않았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맛있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그 황홀한 표정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 직접 방문해서 오리지널 김밥을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두고 많은 사람은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지도 모를 음식이었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혹시 모르죠. 정말 기가 막힌 맛을 제가 확인한다면 이곳 핀란드에서 식당을 차릴 생각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제가 돌아다니며 핀란드에 있는 김밥 식당들을 경험해보니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결국 저는 한국에서 김밥으로 유명한 식당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고 최대한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루트를 연구했습니다. 사실 제가 금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한국에 오래 여행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었거든요. 물론 한국 여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고 과거에 남편 사업이 잘 나갈 때는 한 달에 한 번씩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의 지리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최대한 김밥 식당에서 김밥만 효율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과감하게 한국행을 선택한 일이 헛된 선택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그 맛, 아니 그 이상을 체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핀란드 식당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칠맛과 고소함이 가득했고 그 재료들이 아주 잘 어우러져 있어서 마트에서 먹은 그 맛과도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김밥집의 김밥 맛에 매료되어 한국인 사장님에게 결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무슨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고 말았죠. 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평상시에 한국 문화와 음식에 관심이 많다 보니 한국의 요리 방송을 보기 위해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익혀두었기에 한국어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신뢰가 되는 말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김밥의 레시피를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핀란드 사람인데 남편 사업이 망해서 형편이 여의치 않고 제가 워낙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이렇게 한국까지 직접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부정맥이란 병을 앓고 있어서 크게 식당을 차리지는 못하지만 작게라도 사장님의 김밥 맛을 제대로 살린 김밥집을 운영해보고 싶어요. 사장님의 김밥 맛에 크게 감동하여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말을 하고 보니 저도 아차 싶었습니다. 욕이나 잔뜩 먹은 후에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여사장님은 잠깐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사장님의 아들을 통해 저에게 레시피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단, 식당을 오픈하면 저에게 핀란드 가게 주소지를 알려달라는 조건이 있었죠.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사장님의 마음이 변할까봐 무서운 마음에 급하게 나온 것도 있었죠. 결국 저는 그 길로 핀란드로 돌아와 김밥 식당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저의 선택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더라면 아마도 저는 김밥 식당을 차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핀란드에서 새롭게 오픈한 저의 김밥 식당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의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남편 벌이가 시원찮으니 생활비라도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오픈했던 식당인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밖에서 손님은 줄을 지어 대기를 하고 있지 저는 아직 김밥 많은 게 손에 익지 않아서 미리 말아둔 김밥이 동이 나버리자 혼자서 허둥지둥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조그만 식당이었기도 했고 아직은 직원을 둘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저 혼자서 일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줄이 그대로야?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김밥인지 뭔지 소문이 나서 한번 먹어보려고 했더니 에라이 안 먹고 말지. 그리고 밖에서는 손님들의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밀려드는 손님 때문에 긴장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일이라고 육체적으로 무리가 갔던 것일까요? 갑작스럽게 부정맥 증세가 심해져서 심장이 급속도로 빠르게 뛰는가 싶더니 급기야 순식간에 저는 김밥을 말다가 앞으로 툭 쓰러지며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순간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 심장을 느끼며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대로 식당에서 세상을 뜨고 말았을 겁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죽는 줄로만 알았던 저는 어떠한 천운이 있었는지 살아남은 것이었죠. 그리고 나중에야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과 제가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김밥을 말다가 쓰러졌던 그곳에는 핀란드에 방문한 한국인이 한 분 계셨고 당시 누구도 기절한 저에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직 그 한국인 손님만이 저에게 다가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거기 모자 쓰신 분, 이쪽으로 오셔서 팔과 다리 마사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경 쓰신 분, 구급대에 연락해주세요. 그분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인 현장을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두지휘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분의 빠른 조치와 판단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던 거라고요. 순간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생전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인 저에게 그렇게까지 도움을 준 사람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죠. 평소에 제가 한국을 사랑하던 그 열정이 하늘에 닿기라도 한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쓰러진 저에게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었던 그 한국인 손님은 저를 병원에 인계하고 그대로 어딘가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은혜를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누군가 제 머리를 한 대 퉁 하고 때리는 듯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저의 생명의 은인인 그분은 다름 아닌 한국에 갔을 때 소중한 김밥 레시피를 알려주신 식당 사장님의 아드님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김밥집 사장님은 그렇게 저를 보내고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되어 아들에게 다소 귀여운 염탐 아닌 염탐을 하고 오라고 보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드님이 한국에서 구급대로 일하던 긴급 구조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워서 말이 나오지 않는 지경이었습니다. 일생을 바쳐서 만들어낸 레시피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받은 터였는데 이러한 기원까지 겹쳐서 저의 목숨까지 구조받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그러한 놀라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사장님의 아드님이 통화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크게 오열하고 말았죠. 우리의 인연이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머니, 연락이 좀 늦었어요. 정말로 어머니 말씀대로 그런 일이 생겨버렸지 뭐예요. 어머니도 예전에 그렇게 쓰러지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머니도 핀란드 그분이 아니셨다면 큰일 났을 텐데 혹시 그래서 레시피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어머니도 참. 지금까지 한국의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티브였습니다. 아일랜드인 헬레나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